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자극적인 전망이 아닙니다. 2025년 12월 18일까지 실제 기사와 정책 흐름, 숫자 구조를 종합해 현실에서 그대로 작동하고 있는 구조를 풀어낸 설명입니다. 환율 1,500원이라는 숫자는 갑자기 튀어나온 공포가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누적되어 온 부채와 왜곡된 금융 구조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하나의 결과에 가깝죠. 많은 일반 시민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이 좋아지고 부동산은 금리만 내리면 다시 살아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 생각은 구조의 절반만 본 판단입니다. 지금 한국 경제의 핵심 위험 중 하나는 전통적 위기, 예를 들어 은행 파산과는 다른 형태의 중앙은행 뱅크런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뱅크런은 단순히 사람들이 은행에서 돈을 빼는 사건이 아닙니다. 중앙은행에 대한 통화 신뢰가 흔들리는 구조적 과정이 뱅크런이죠. 그리고 그 리스크를 강화하는 5가지 현실적 원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한민국 정부 부채, 민간 부채, 한국은행 외환, 성장 둔화, 부동산 구조적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려요. 첫째, 정부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 뱅크런의 한 축입니다. 2025년 기준 한국 정부의 부채는 약 1,175조 원 수준이며 이는 GDP의 약 46% 수준입니다. IMF 집계 기준 정부 부채 비율도 55% 이상으로 추정되며 향후 60%까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관리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현금주의 기준에 가깝습니다. 당장 갚아야 할 채무만 계산한 숫자죠.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공기업 부채, 연금의 미래 지급 의무, 각종 정책 금융 보증, 지방정부의 숨겨진 채무입니다. 이것들을 합치면 실질적인 국가의 부담은 공식 수치보다 훨씬 커집니다. 특히 문제는 정책을 통해 만들어진 부채입니다. 주택시장을 떠받치기 위해 보증을 서주고 대출을 늘리고 금리를 억지로 눌러온 결과 부채는 민간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험은 사실상 공공으로 이전돼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가 통화 신뢰의 당장 붕괴를 의미하지는 않지만 지속적 적자와 확대 전망이 국제 투자자 신뢰에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둘째, 민간 부채가 GDP 대비 매우 높다는 현실입니다. 한국의 민간 부채, 가계와 기업을 포함해서 말이죠. 이게 GDP 대비 약 161%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기업 부채는 2023년 말 기준 약 2,734조 원으로 최근 수년간 1,000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릅니다. 집값이 오르던 시기, 정부와 금융 시스템은 부동산 가격이 아니라 부채의 증가 속도를 관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민간 부채가 이렇게 높다는 것은 경기 둔화 시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고 금융시장 불안정성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셋째, 한국은행 대차 대조표에 숨겨진 위험입니다. 일반 시민들은 한국은행을 금리를 조절하는 중립적인 기관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한국은행은 물가, 환율, 금융 안정이라는 서로 충돌하는 3가지 목표를 동시에 떠안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2020년대 들어 대규모 유동성 공급에 의존했고 그 자금은 실물 경제보다 금융, 자산 시장에 흡수됐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 한국은행의 자산 구조는 크게 변했습니다. 시장 안정이라는 명분 아래 유동성을 공급했고 그 유동성은 생산적인 투자보다 부동산과 금융 자산으로 흘러갔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산 규모는 커졌지만 그 자산의 질과 회수 가능성에 대한 시장 신뢰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보유한 채권과 금융자산의 가격 하락 시 그 자체가 손실로 이어지진 않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통화 신뢰 하락 위험으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은행의 대차 대조표는 커졌고 금리 인상기에도 완전히 회수되지 못한 자금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자금은 언제든 환율과 신뢰의 문제로 되돌아올 수 있는 불안 요소죠. 환율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리면 원화 가치는 더 빠르게 흔들립니다. 그렇다고 금리를 유지하면 가계와 부동산이 버티지 못합니다. 이 딜레마 때문에 한국은행은 명확한 방향을 선택하지 못한 채 시간을 버는 정책을 반복해 왔습니다. 문제는 시간이 해결책이 아니라 위험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외환 보유액과 환율에 대한 과신이
뱅크런 리스크를 증폭시킵니다. 한국은 외환 보유액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으나 그 절대량보다 실제 사용 여력이 더 중요합니다. 최근 기사에서도 외환 보유액의 역할과 한미 통화 스왑 한계를 지적하며 과신이 위험할 수 있다고 평가됩니다. 환율 1,500원 근처로 간다는 건 원화 자산의 가치가 국제적으로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환율 급등이 이어지면 예를 들어 1,500원 수준 논의가 현실화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은 원화의 안전성을 의심하며 달러 확보를 빠르게 선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중앙은행 자산 수요 감소와 뱅크런 심리로 이어집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 자금입니다. 그들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유동성이 낮은 자산부터 정리합니다. 부동산은 그 리스트의 상단에 있습니다. 다섯째, 성장 둔화와 구조적 약점이 통화 신뢰에 부담을 줍니다. IMF 등의 자료는 2025년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1% 내외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며 내수 회복은 제한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정부 적자가 확대되면 정책 신뢰가 떨어지고 국제 자본은 수입보다 리스크에 집중하게 됩니다. 이때 통화 가치에 대한 의심이 커지면 중앙은행이 마지막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증가합니다. 이 5가지 요인은 각각 별개의 위험이 아닙니다. 정부 부채 증가, 민간 부채 부담 확대, 경기 둔화, 외환시장 불안, 한국은행 대차대조표 부담 증대, 이런 연쇄적 상호작용이 존재합니다. 이제 부동산으로 가보겠습니다. 부동산이 왜 환율과 연결되는지 일반 시민들은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구조는 단순합니다. 부동산은 국내 자산이지만 자금을 공급하는 시스템은 글로벌 금융 환경에 묶여 있습니다. 외국인 자금, 글로벌 금리, 달러 유동성은 국내 부동산의 숨통을 쥐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폭발은 가격이 천천히 내려오는 형태가 아닙니다. 거래가 끊기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가격이 무너지는 방식으로 옵니다. 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상당 부분은 대출과 보증, 전세 구조로 엮여 있습니다. 환율이 흔들리면 금융기관은 가장 먼저 리스크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대출 만기 연장 조건이 바뀌고 추가 담보를 요구하고 신규 대출은 막힙니다. 이 순간부터 시장은 얼어붙습니다. 문제는 실수요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구조적으로 버티지 못하는 레버리지 물건들입니다. 다주택자, 상업용 부동산, PF와 연결된 프로젝트들이 연쇄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하나 더 얹히는 것이 물가입니다. 환율 상승은 수입 물가를 자극하고 생활비 부담을 키웁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고 싶어도 생활을 유지하는 것부터 버거워집니다. 이때 정부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 환율을 희생할 것인지,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부동산 조정을 감수할 것인지 말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정부는 명확한 선택을 미루며 단기 처방을 반복해왔습니다. 하지만 환율 1,500원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구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부동산 폭발이 모든 집값이 동시에 반토막 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폭발이 거래 절벽, 특정 구간 붕괴, 신뢰 상실, 이 순서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중에야 말합니다. 그때가 시작이었구나 하고 말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보이지 않는 곳에 쌓여있는 부채의 성격입니다. 문제는 부채의 규모보다 그 부채가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쌓여있느냐입니다. 정부 부채는 약 1,170조 원 이상, GDP 대비 46% 수준입니다. 민간 부채는 GDP 대비 160% 수준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경제 성장은 정체 분위기이며 환율과 외환 보유에 대한 심리적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한국은행에 대한 신뢰가 하락하면 전통적 은행 뱅크런이 아니라 통화 가치, 신뢰 기반의 중앙은행 뱅크런이 촉발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앙은행 뱅크런 리스크의 현실적 구조입니다. 환율 1,500원은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을 떠받치던 금융, 부채, 신뢰 구조가 한계에 도달했다는 신호입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계속 묻습니다. 왜 갑자기 무너졌냐고 말입니다. 하지만 전문가의 시선에서 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균열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라 구조를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구조를 이해한 사람만이 다음 국면에서 살아남습니다.